우선 제일 먼저 이 심리학이죠, 심리학.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옛날에 심리학은 사상적인 거였어요. 아시죠? 이 사상적인 심리학은 심리학에 나오게 된 근원, 원천이 뭘까요? 사람의 사고죠, 그죠? 사고와 생각이나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이런 것만 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었을 거예요.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1900년도 이제 1960년 이후인가 그 후반부터 심리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학문이 뭐냐면 실증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증명하지 않는 학문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도 보면은 뭔가를 이 이론을 밝혔으면은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겁니다. 그 심리학의 이제 교육도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극을 주면은 반응을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요. 경험의 결과.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고, 학습에 있어 가지고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극을 주면 반응하잖아요. 자극을 주고 반응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경험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데, 그 자극과 반응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가지고 경험하게 하면은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행동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파블로프 들어보셨죠? 파블로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저는 파블로프하고 플랜다스 그쪽 네로 뭐 카트라쇼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파블로프를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귀여운, 저도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주가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연구를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모든 학자들한테요. 선다이크, 스키너, 파블로프는 여러분들 알듯이 조작, 고전적 조건화, 그죠? 그걸 얘기했고, 선다이크는 시행착오표를 얘기했고요. 스키너는 뭘까요? 보상을 주는 강화. 요걸 되게 강조했어요. 나중에 뒤쪽에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제가 제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원래 교재에는 파블로프하고 스키너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한 학자가 이 손다이크입니다. 손다이크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돼.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인지주의 있잖아요. 인지주의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을 설명할 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파블로프 하면 이런 이미지였는데, 먹을 거 좀 딸랑딸랑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원래 이 실험 자체가 이 개한테 먹이를 주고 뭐 실험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소화기관 있죠.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개 입에 뭐 달아가지고 이쪽이죠. 이게 뭐냐면은 개가 흘리는 침을 이렇게 양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그래프로 기록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음식물 보이는 것만으로도 침을 흘린다는 걸 알았어요. 먹지 않더라도. 저도 이제 제 그 강아지랑 많이 부모님 댁에서 키우거든요. 풍이라고, 카츄리풍이라는 채널 가면은 그 풍이라는 개가 있는데 채널은 망했습니다. 되게 귀여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풍선개가 사냥개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커가지고 망했어요. 무섭게 생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암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육경이에요, 근육경. 아버지가 운동을 너무 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그 개가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개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뭐 크든 좀 무섭든지 저희들한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간식을 사옵니다. 간식을 사가가지고 가면은 풍하면 막 개가 막 난리가 나요. 막 낑낑거리면서 막 꼬리 흔들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저희들은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만져주고 간식을 줬어요. 나중에는 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희들이 오잖아요. 앉아가지고 입맛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차만 하면 좋아하면 입맛 다시고 있어요. 왜요? 이거 실험하고 했죠, 그죠? 이거 실험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차 소리만, 우리 차 소리만 들리면은 항상 뭘 먹었어요, 제가? 맛있는 간식을 먹었죠. 간식도 그냥 간식이 아니고, 그런 거 같죠. 그 쇼핑몰에서 파는 뭐 치즈에다가 이렇게 말린 고기가 많이 껴있는 뭐 그런 간식을 줬어요. 우리 애들도 보고, 와, 이거 한번 맛있겠다,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런 간식을 주니까, 제가 우리 차 소리만 들으면 앉아가지고 입맛 다시고 이렇게 꼬리를 들면서. 이거하고 되게 비슷할 겁니다. 또 저희 집에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금붕어 비슷한 건데 진주린이라고 있어요. 진주린 혹시 아세요? 아주 돼지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바등바등바등거리면서 움직이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옛날에는 사람만 가면은 사람이 뭐 하는 존재였어요? 밥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는 존재니까 사람만 가면은 밥을 달라고 난리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끼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물고기는 우리가 밥을 주니까 우리만 일어서가지고 근처만큼만 밥 주는 줄 알고 반응한다 싶어가지고 그냥 물고기 주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기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는 물고기가 사람이 가도 안 와요. 안 하고 그냥 사람 오면 왔냐 하면서 그냥 조금 반응 보이고 막 헤엄치고 놓아요 그냥. 그런데 딱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밥 시간이 되면은 기계가 움직입니다. 쥐잉 하고 돌아요. 그러면 쥐잉 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좋아가지고 팍 끓는 데 있잖아요. 밥 주는 위치 와요. 여기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파블로프의 내용을 그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조건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조건화되기 전에는 밥을 주면은 그냥 밥을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침을 흘려요, 그죠? 이거는 그냥 조건화되기 전에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건화되기 전에 소리, 종소리나 부조소리 이런 거는 그냥 반응 없어요, 그냥 소리라고. 밥을 안 줬다면 뭐 기가 징 움직여도 반응 없겠죠. 뭐 간식을 안 줬다면 우리 풍이가 뭐 자동차 소리를 들어도 반응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조건화를 시킵니다. 밥을 주면서 소리를 같이 들려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이죠, 그죠?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같이 줍니다. 옆에서는 그냥 밥은 무조건 자극이에요. 여기서도 무조건 자극이고, 그죠? 이거는 왜냐면 당연히 먹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반응하게 되니까 무조건 자극이에요. 여기도 무조건 반응하고요. 그리고 이 부조 소리는 중성 자극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중성적인 자극이고 무반응인데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성 자극은 무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자극이에요. 이 부조 소리가 울리면 답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여기서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무조건 자극을 빼더라도 이 조건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차 소리만 들으면 침 흘리고 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면 밥 먹으러 그냥 팍 가서, 그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기법이에요. 제가 체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체육할 때 오늘 피구를 했는데 애들하고 피구를 했는데 애들이 막 피감을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피구하는데 선생님이 체육관에서 선생님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이 전자호루라기 소리를 잘 들어. 예, 해가지고 애들 얘기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애들 잘 듣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다가 애들 아웃이 됐어요. 그럼 제가 호루라기를 삥 그러면서 아웃 해줬어요. 근데 이 아웃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죠? 아웃이면 아웃이니까 나간다고 하는데 무조건 반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넣냐면은 호루라기 소리라는 조건 자극을 넣었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웃하고 삐, 아웃하고 삐 했어요. 나중에는 이 아웃이라는 말 없이 호루라기만 삐 해도 애들 어떻게 할까요? 아웃이구나. 아웃 들었대요, 그죠? 이렇게 이 무조건 이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하고 우리가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건 합주기가 됩시다. 그죠? 나오죠. 이것도 뭐, 처음에는 합주기가 됩시다. 이거는 그냥 학급 규칙이에요, 그죠? 그냥 학급 규칙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냥 어떤 자극에 바로 반응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걸 학습에 활용한다. 행동주의를
학습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육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행동기법으로. 그런데 모르죠, 그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분석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수업할 때 이걸 이용하면은 어떤 학습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 자, 정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중에는 정리합니다. 말도 필요 없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애들은 바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어떤 행동을 되게 체계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낮은 수준이죠. 어릴수록 잘 먹히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딱 하면 아 유치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이제 손다이크의 시행착오들인데요. 손다이크는 아마 거기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손다이크 보면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 보입니까? 맞아요. 고양이.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여기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놔뒀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이 음식을 보고 막 먹고 싶어서 막 움직이다가 여기 빗장에 보면 어떤 걸 탁 누르니까 이게 탁 열렸어요. 처음에는 보면 자기가 학습한 게 아니죠. 우연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좀 알았겠죠. 그죠? 다음번에 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이제 고양이 또 여기 있어요. 고양이는 불쌍한 고양이는 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그죠? 그리고 또 이 먹을 게 있으니까 고양이가 또 이걸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탁 열어가지고 또 나와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 고양이는요 먹이만 나오면 그쪽 가서 이러다가 탁 문을 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행착오에 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을 학습하게 돼요. 우리도 실제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시행착오를 하면서 확실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다이크가 말한 시행착오설이고 이 효과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효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효과 이런 먹을 거를 줬을 때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했는데 이 손다이크는 이 행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시행착오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시행착오. 그런데 스키너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게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이 물고기죠. 먹이가 어떻다면 고양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걸 갖다가 줬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스키너의 강화이론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상자하고 비둘기 상자 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쥐가 있죠. 그리고 비둘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면은 먹이가 나오거든요. 먹이가 나오니까 이 쥐는 어떻게 할까요? 먹고 싶으면 계속 누르겠죠. 그죠?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먹고 싶으면 계속 누르겠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행동에 변화시키려고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개라든지 개 같은 거 있죠. 개 같은 거 좀 그런데 그 멍멍이죠. 댕댕이들 얘들이 어떤 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난 이후 제공되는 강한 물의 유무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이 같은 경우에는 앉았을 때 항상 간식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앉아 다음에 기다려야 할 때 먹었어요. 또 나중에는 뭘 연습시켰냐면 엎드려까지 교육시키고 지금도 지금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커도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풍이가 개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풍이가 평상시에 울타리 속에서 사는데 울타리 큰 마당 전체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안에서 사는데 하루는 문이 열려가지고 풍이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탈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마당에 있다가 풍이가 도망가니까 풍아 이리 와 그러니까 풍이가 딱 보다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면 도망가버리고 엄마가 오면 도망가버리고 막 잡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히기만 해봐라 막 가니까 막 그래도 끝까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 화가 나셨죠.
화가 시키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풍이 도망갔다고 잡아오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풍이가 도망갔다니까 찾으러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풍이가 저기 있거든요. 좀 이따 보니까 풍이가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딱 보니까 마당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이고 잘했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물어봤죠.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뭐 그럴 거냐고 가가지고 풍아 집에 가자 그러니까 풍이가 좋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아버지가 산책시키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풍아 집에 들어가자 하면은 풍이가 이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간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가 딱 말하지 풍아 집에 가자 하니까 집에 가면 간식 먹는 거 아니까 바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왜냐면 그런 행동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걸 하고 나면은 간식을 주거든요. 어떤 그 행동이 일어난 이후 제공되는 강화물의 연구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증가 또는 감소된다는 게 강화이론의 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강화를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변별 자극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자극과 반응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면서 경험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했죠. 그것처럼 변별 자극을 만듭니다. 얘는 풍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앉아 변별 자극이죠. 그러면 풍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조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했냐면 잘했어 하고 이렇게 간식을 줬어요. 여기 이렇게 간식을 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렇게 앉아 하면 자동적으로 조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조작적 변별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조작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게 반드시 강화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실 수업에서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제라든지 방법을 딱 설명했어요. 손을 들고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학생 한 명이 선생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칭찬할 때 선생님이 손 들고 질문하라고 했는데 손을 들고 질문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도 손을 들고 질문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이 강화 자극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변별 조작적으로 반응한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화 이론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칭찬을 거르쳤잖아요. 애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혼내지는 않는다. 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지 않는다. 대신에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는 칭찬하고 선생님이 보상할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은 갖지 마라. 너도 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방학까지 내잖아요. 방학까지 내면 애들이 배우거든요. 안 해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온 애들한테는 제가 야단 안 쳐요. 대신에 열심히 해온 애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줘요. 뭐 비싼 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받은 애들은 너무 뿌듯하고 인정받았다는 게 뿌듯하고 못 받은 애들은 나도 갖고 싶은데 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강화를 주면은 그런 못 받은 사람한테 기대감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이제 만족감을 줍니다. 대신에 이런 강화는 꾸준하고 일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키너가 이렇게 강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강화를 통해서 행동 수정을 하는데 이 행동 수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6월 30일에 제대를 했어요. 6월 30일에 제대를 해가지고 7월 1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직업이 뭐였죠? 군인. 최전방이죠. 최전방. 북한군이 700m 앞에 있는 그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사단장님, 연대장님 오시면 맨날 브리핑하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말투가 부드럽겠습니까? 아니면 딱딱했겠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군인으로서 어떤 말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 왔던 학년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요만한 애들이 그죠? 진짜 귀여워요. 애들이 막 되게 신기하게 봅니다. 머리도 좀 짧고 그래도 각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수업을 하는데 7월 1일에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발령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대신 들어갔거든요. 수업을.
그래서 방학하기 전까지 그 반을 제가 맡아야 됐어요. 2학년. 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고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뭐 학생,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애들한테. 분명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뭐냐면,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여기 대해서 해볼 건데,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완전히 좀 놀래가지고,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얼었어요, 애들이. 얼어가지고, 뻥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는 진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처음 해봤는데, 오늘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손 들고 질문해 보세요. 손 들고 질문 딱 그러니까 여자애가 딱 들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걔가 선생님 그런데요 있잖아요. 선생님은 왜 북한 말 써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앞에 생활했던 것 자체가 경험했던 것 자체가 되게 딱딱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어색해하고 좀 부드럽지가 못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빼졌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애들은 제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무서워. 그죠?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사진을 살펴보거든요. 지금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봤어도 와 선생님 진짜 무섭다 했을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15kg 정도 쪘어요 지금. 되게 되게 좀 못됐어, 되게 생겼어요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이 겁먹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났어요. 강화. 행동시키고 잘하면 이렇게 보상으로 주면 애들이 열심히 하겠지 싶어가지고 여기 김해 홈플러스 있죠. 갔습니다. 김해 홈플러스 가가지고 뭘 사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젤리 들어있는 그 젤리 이렇게 까먹는 젤리 들어있는 많은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애들이 많이 잘 듣겠다 싶어서 한 통을 딱 샀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고 오니까 그걸 딱 들고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선생님 그거 뭐예요? 그거 사실 말도 안 건드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너희들 잘하는 친구들 상 주려고 사왔지. 그래서 와 맛있겠다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 이거 해볼 사람? 저요! 우리 혹시 해볼 사람? 했던 애들이 발표하면 그래 잘했어 주고 잘했어 주고. 옛날에는 뭐 그냥 애들 까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 음식물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옛날에는 반장 선거 빵도 학교로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줄 때 보면 사탕 같은 경우에도 기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잘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어떤 거 줬냐면 비타민제, 약국에 파는 비타민 작은 거 그런 걸 나중에 줬었는데 애들 젤리를 처음 먹고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서 이제 여러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발표 못한 애들은 못 먹어요. 그죠? 그래도 학부모님들한테 민원 전화가 옵니다. 어떤 민원 전화냐면은 애가 못 먹었다 말 안 하고 애들 발표를 골고루 시켜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못 먹었다 이거죠. 그죠? 떡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정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하고 나서 한 주가 마치고요. 이번 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했던 거 뭐가 기억납니다가 아니고 젤리 먹은 거요.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반 모든 애들 관심은 젤리였어요. 젤리. 그죠?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젤리를 사준 적이 있을까요? 이제 큰 거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사준 적은 거의 없겠죠. 애들은 보기는 봤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 밖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 마치 풍이가 소고기를 처음 먹은 것처럼. 보셨죠? 원래는 간식 주고 애들 때는 말 진짜 잘 들었는데 소고기 한 번 먹고 나와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죠? 풍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렸죠. 애들한테는 그런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별 자극 주고 조작적 반응하고 강화 자극을 주면은 이 강화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목표는 뭐냐면은 이 변별 자극이 학습되게 하는 게 목표인데 애들한테는 이 변별 자극보다도 이걸 하면 이걸 주니까 이게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학습에 있어 가지고 효과가 크게
없었죠. 애들이 먹고 나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먹었다 만족하고 시큼 먹은 애들은 손도 안 들고 그죠. 더 받고 싶은 애들은 못 먹은 애는 속상해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죠. 그 강화하고 보상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강화물 있잖아요. 강화물 우리가 강화의 대가로 주는 보상 이 강화물을 선택할 때도 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강화물은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안 받아도 괜찮은 거. 안 받아도 괜찮은 거. 받으면 기분 좋은 거.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한 일례로 그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직접 들은 일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애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중등부 선생님인가? 그런데 반애가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들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면은 그때 당시 닌텐도 DS 있죠. 아세요? 닌텐도 DS 열고 이렇게 하는 거. 닌텐도 DS 사준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와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반에 한 명이 DS를 받았어요. 걔는 엄청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같은 반이었던 애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는 그 한 번 빠졌는데 그거 한 번 빠진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뭐 안 오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딴 데 가서 교회 갔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반 애들이 저 선생님은 그거 사주는데 왜 우리는 선생님 안 사주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곤란이 일어났습니다. 받은 애들이 기분 좋지만 안 받은 애들에 대해서 상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보상으로. 그냥 받으면은 인정받았다고 기분 좋은 거, 안 받아도 괜찮은 거, 그런 거를 보상물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학용품을 줬어요. 연필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줬는데 그 주게 된 계기가 제 아는 분이 학원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학원 경품부로 연필을 갖다가 이만큼 만들어놔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쓰라고 이만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경품을 줬어요. 그냥 그 강화물로. 그러다가 또 바꾼 게 뭐냐면은 과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장 도장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인감도장이죠. 인감도장. 어떤 걸 정확하게 확인할 때 보면은 보고 거기다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증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과제물을 했을 때 선생님이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확인도 필요하고 애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 있죠.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장에 뭐가 나오냐면 날짜가 나오고 제 이름이 나오고 확인됐다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과제를 확실하게 했으면 1개 안 했으면 안 찍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칭찬할 거다 뭐 도장을 2개 탕탕 찍어줘요. 그래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오늘 도장 2개 받았어. 그거로 인해가지고 2차적인 보상이 들어와요 엄마한테.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수행평가 점수도 줘도 되거든요. 도장 몇 개, 1단원에서 도장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까지 연계해가지고 가산점을 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수긍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기 때문에. 도장, 칭찬, 간단한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를 보상으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티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행동 수정의 단계는 어떤 강화의 그 조작적 그런 앞에 있는 그 변별 자극을 선택했죠, 그죠? 변별 자극을 선택해서 조작 반응을 이끌었는데 그 강화를 사용해가지고 행동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원하는 행동을 선정합니다. 원하는 행동을 설정하고요. 이 파일 드릴 거예요.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목표 행동이 아닌 것에 대한 무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애들은 어떤 거에 강화를 받을지가 몰라요. 어떤 거에 강화를 받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풍이 얘기했는데 풍이가 도망을 갔다 했어요. 그죠? 왜 도망을 갔다 했습니까? 도망가면 가서 잡고 안아주니까. 안아가지고 너는 근거됐다 해가지고 집까지 안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가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오랫동안 안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가가지고 딱 잡았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제가 안고 올 때 몰랐는데 제 아들이 딱 잡아서 안고 오는데 풍이 표정을 봤는데 웃고 있어요. 웃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 얼굴 핥으나고 하고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걔도 표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갔는데 이상하게 풍이가 보통 끼끼 막 짖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이게 씩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는 안아주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유가 안아주는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는 도망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어떤 데 강화를 받을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야 돼요. 제가 교생실습 협력학교 있죠. 교생실습 지도하는 학교. 그 중등이나 고등학교는 보통 교생실습 받을 때 인근에 있는 학교에 부탁해서 가잖아요. 근데 초등은 교생실습을 전담해서 실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솔직히 보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나 못 있게 해요. 그래서 그 학교는 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있고 점수 갖다가 모아가지고 선생님들 가거든요. 그런데 김해시에서 제가 그 실습 협력학교 주무도 맡아봤고 제일 오래 있었을 거예요. 몇 년을 근무했냐면은 제가 5년을 갔다 왔거든요. 앞에 3년. 그래도 공개 수업을 하는데 그 여자 교생이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많은 학생들 빨리 순간적으로 발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릴레이 발표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딱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바로 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질문을 크게 띄워놓고 그때 당시에 직업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였어요. 그래서 직업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름하고 누구 한번 발표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누구? 회사원이요? 누구? 개똥이 그러면 공무원이요? 경찰이요? 소방관이요? 이런 식으로 막 하게 했어요. 그거 갖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교생이 실습하는 그 교생이 실제 그 공개 수업에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공개 수업은 점수하고 관련돼가지고 나중에 학점받는데 영향을 줘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어떻게 했냐면 딱 하는 애가 공무원이요? 회사원이요? 경찰이요? 얘가 딱 가르치더니 뭐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없는데 할게요. 여기 뭐라 했을까요? 외계인이요! 그랬어 얘가. 외계인. 외계인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맞아요. 애들이 하는 행동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관심 받으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겠지? 되게 이쁜 여자 선생님이셨으니까 공장구준 저하고 다르게 했죠. 그 당시에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해가지고 교생 선생님 보면 애들 너무 좋아요. 외계인이요! 그러니까 선생님 웃어버린 거. 하하 웃긴다 그치? 외계인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은 되게 쓸까요? 이쁜 여자 교생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죠? 다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뻤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웃어줘 관심 가져줬다 그러니까 외계인이요 피카츄요 이렇게 된 거예요. 피카츄요 왜 라이츄요 뭐들이 그 다음부터 질문이 분명히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애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웃어주니까 장난친다고 그런 식으로 뒤에 선생님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수업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 가르친 제 잘못이죠. 그죠? 담임이어서. 예.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애들은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은 원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목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죠? 목표 행동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서 강화를 받을지 모른다 했잖아요. 만족을 얻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서 만족을 얻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만족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표 행동이 아닌 것을 무시해줘야 됩니다. 착각하려면 보통에 무시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육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뭘까요? 그러면은 외계인이요. 그런데 에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시죠, 그죠? 이런 무시는 안 돼요. 이런 무시는 교육에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싫어지고 하면은
그 수업에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해주면 돼요.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피카츄야 그러면 그건 아니지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무시를 하라는 거예요.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식으로 딱 해주면 돼요.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딱 해주고 그게 가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시라고 해가지고 상처 주는 거 아닙니다. 무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되고 원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판매원이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앞에 몇 개 행동했더라도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생각 반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생각했네 잘하네 이런 식으로 강화를 주면은 다음부터 장난 안 쳐요 애들은. 그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딴 애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이 됩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반응을 해주지 않는구나. 잘못하면 선생님 싫어할 수도 있겠다. 나는 선생님 관심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좋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에게 신뢰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게 잘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런 강화의 방법으로 계속 수업을 한다면은 학생들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강화의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내가 정말로 학생들하고 좋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은 상담 기법도 잘 아셔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은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많거든요. 비폭력 대화에 대한 연수물을 좀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내 말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관계가 달라져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교육 방법이죠. 이 강화가 저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 정도, 0.5% 정도 그런 애들 문제 행동하는 애들 있어요.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있냐면은 애가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았는데 그 물을 닦아야지 하고 설명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알겠죠? 하고 대충 닦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가 물 쏟았는데 바닥에 물이 묻어나다고 하라니까 도려 막 승질내는 거예요. 승질내고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닦으면 이렇게 할 건데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왜 안 닦냐니까 자기는 할 수까지 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봐봐. 닦았다 하는데 선생님 한번 볼게 하면 시간 생각해 가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딱 닦았어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1분 정도 하니까 다 닦지 않냐. 그러니 얘가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면 니는 이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못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그래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바뀌겠죠. 그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저는 이제 다시 군인이던 시절로 돌아봅니다. 되게 단호하고 엄하되 그게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걔가 인격적으로 문제하진 않아요. 엄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왜냐면은 이런 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애들. 벽 보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여러분들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부터가 감정을 딱 끊어야 돼요. 감정을 끊고 욱할 수가 있거든요. 욱하다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하게 이렇게 딱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극소수의 일부 부분인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 강화의 방법을 이용하면은 되게 선생님을 좋아하고 되게 잘 따라요. 일반적인 강화의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화와 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화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쾌자극을 주는 정적 강화와 불쾌자극을 제거해주는 부적 강화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죠? 강화. 뭔가 여러 가지 강화시켜도 좋은 건데
정적 강화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뭐 젤리를 줬다든지 칭찬을 해줬다든지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받으면 기분 좋은 경우 쾌자분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강합니다. 또 어떤 강화가 있냐면은 어떤 잘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아니는 오늘 보니까 매를 정리할 때요 책상 주위가 되게 깨끗해요. 저희 반은 청소할 때 교실 청소를 자기 자리 주위는 자기가 청소를 합니다. 자기 자리 주위는 자기가 청소하고요. 또 애들한테 시키는 게 좀 싫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상에 의자다 올려라 해놓고 애들 그냥 보내고 제가 그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한 개 샀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애들 다 보내놓고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냥 움직여야지 하고 막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청소기 밀어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날 이제 보면은 애들이 보면은 다 들어온대. 그 애 한 명 자리만 깨끗한 거예요. 예절하고 갔는데. 그래서 다 종례하고 딱 있는데 이제 종례할 건데 걔 자리가 되게 깨끗한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신기하게 진짜 작은 거에도 목숨을 걸어요. 집에 한 1분, 2분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점심시간 줄 빨리 서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 이렇게 청소하고 이제 5분 정도 청소하고 마시는데 원인 깨끗한 일 청소할 필요 없어. 먼저 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걔는 두 가지를 다 얻은 거예요. 왜냐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불쾌 자극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 그런데 그걸 빼줬어요. 원래 자기 반경 1m에 청소해야 되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냥 빼주고 가라 했어요. 아내들한테 시킨다고. 그러니까 걔는 불쾌 자극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강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가라는 쾌 자극을 받았으니까 정적 강화가 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부적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불쾌 자극, 더위. 더운데 더위를 없애주면 이거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에어컨을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덥다는 불쾌 자극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죠? 열심히 하니까 시원하게 해주네. 그리고 또 쾌자극도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쾌자극을 주거나 불쾌자극을 제거해주는 것을 강화라고 하고 그냥 주는 거는 정적 강화, 빼서 저를 좋게 해주는 것은 부적 강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정적 강화물, 부적 강화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정적 강화물은 줬을 때 내가 좋아지는 게 정적 강화물이겠죠. 부적 강화물은 뭐냐면 그 부적 강화물을 빼는 거잖아요. 이 부적 강화물을 뺐을 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 강화물 하면 더위는 뭘까요? 더위. 뺐을 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 더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더위 좋아하시는 분한테 처음으로 손 드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더위라는 것은 부적 강화를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그죠? 그래서 그 더위가 부적 강화물입니다. 그래, 부적 강화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부적 강화물 청소, 부적 강화물 숙제, 부적 강화물 더위, 부적 강화물 어두움, 그죠? 어두울 때 불 켜주는 거, 그죠?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부적 강화물은 안 좋아요. 그런데 부적 강화는 좋아요. 그래서 부적 강화하고 강화물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교육학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적 강화물은 좋은 거예요. 받으면 좋은 거니까. 부적 강화물은 빼면 좋은 거니까. 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 자극을 주는 것은 처벌이라고 하죠. 그렇죠? 처벌이라고 하는데 불쾌 자극을 주는 것 정적 처벌 또는 제1유형의 벌이라고 합니다. 주는 거는 제1유형이에요. 정적 처벌. 무조건 주는 거는 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혼을 낸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때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숙제를 벌로 이제 빽빽이 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적 처벌입니다. 또 쾌자극을 제거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에요. 수업 시간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쉬는 시간에 마저 해. 두 개가 다 들어왔죠. 그죠? 왜냐면은 부적 처벌, 쉬는 시간을 뺏었어요. 좋아하는 쾌자극을 뺏었어요. 부적 처벌입니다. 또 뭘 줬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 줬죠. 그죠? 정적 처벌도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것도 처벌입니다. 정적 처벌, 부적 처벌.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는 연결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실에 이렇게 뭐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잘하면은 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하면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적 그 부적 처벌의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정적 강화를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하면은 네가 여기도 못 들어가는데 잘하면은 여기 갈 수 있게 해줄게. 쾌자극을 받고 싶은데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잘하니까 가서 또 누려라. 이거는 정적 강화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돼가지고 교육에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교육공학 분야에 끼친 영향하고 그 인지주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내가 그 사이버 강의실에 로그인 되면은 PPT 파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